가족으로부터 자세히 사랑받기. 삶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33살의 가장입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운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몇 년 동안 죽도록 일만 했는데 가족들이 저에게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오려고 하지도 않고 작은 애는 저만 보며 울기까지 합니다. 아내조차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사실 아내와의 부부 관계도 한 몇 년 전부터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회사 일로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잠자리를 요구해도 아내가 거절합니다. 가족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힘들게 일한 것인데 그걸 몰라주니 너무나 비참합니다. 많이 아프십니다. 화나고 속상하고 여자라면 실컷 울기라도 할 텐데 남자라서 말도 못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비참합니다. 상담하신 분 잘못하신 것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아버지 세대, 일제시대, 이주시대 또는 유신 정권이나 새마운동시대의 멘탈리티,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 정장을 지나서 캐주얼이 어울리는 시대에 이주시대에 갓쓰고 덮어 입은 복장으로 집에서 사시고 직장에 갈 때는 다시 캐주얼을 걸치고 살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본인이 아프고 슬프고 초라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아내가 아프고 슬프고 비참하고 분노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지요. 첫 번째 문제는 남편은 돈만 벌으면 된다는 믿음이나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은 시절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인간이 되지 않겠다. 나는 결혼하면 내 식구는 내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아니면 부모님의 지금의 본인처럼 생활하고 사셨고 본인도 그 패턴을 무의식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성장하면서 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입니다.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돈 열리게 하는 돈나무 열매도 아니고 아내는 밥 해주고 자녀 낳아주고 남편이 잠자리 상대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인격체이자 도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의 유연성이 없고 경직된 것을 느끼게 합니다. 회사 일에 매달려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었으니까 아내와 자녀의 사랑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우리 부모 세대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세대는 통했지만 지금의 신세대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싫든 좋든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감지해야 하는데 직장에서 잘 하시면서 가정에서는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면 100점짜리 남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필요만 채우면 100점이 아니라 50점입니다. 마음의 필요, 사랑의 욕구를 채워야 100점을 줍니다. 아내도 동등한 인격체이고 여자는 남편의 사랑에 시들고 되살아납니다. 셋째는 언어와 태도를 주의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집안이 경직되고 아내에 대하여는 대화 자세가 경직되고 차가우면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보며 울기까지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집안에서 대화할 때 목소리의 크기와 톤에 대해서 주의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권위로 밑에 사람 대하듯이 교인과 자녀에게 말하십니까? 꼭 언어 폭력이 있는지 때리는지 물건을 집어 던지는지 차는지 조사해 보세요. 이것을 아는 방법은 자녀들이 자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녀들의 행동은 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넷째, 가족이 본인에게 무관심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본인 가족에게 무관심하셨습니다. 돈 벌어오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미명 아래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같은 시간을 보내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본인이 피곤해서 부부관계를 거절했어도 지금은 아내가 거절합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왜 부부관계를 거절할까요? 아내는 몹시 상처를 받아서 남편을 마음에서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부부관계를 거절했을 때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은 남편의 핑계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피곤한 것 외에 미움이나 기대치에 배반 등 다른 것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거절당한 분노를 삭히며 상처받아가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남편이 아내의 생명을 죽여주신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같이 산 것은 자녀가 생기고 경제적인 안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랑받지 못했던 세월을 자녀를 통해서 편 가르기로 보상했고 지금은 남편 대 아내와 두 자녀의 팀이 되어서 1대 3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욕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일에 대한 집념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의 불균형이 이러한 편 가르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법도 모르십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배운 원가족의 문제입니다. 나의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한 징그러움이 삶의 패턴이 지금 나의 결혼 생활과 태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의 편법이 없는 대화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십시오.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그 에너지와 열정으로 다시 아내를 얻어오지 않으면 자녀들은 더욱더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얻으려고 선물을 사다 주고 그들과 노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아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고 처음 결혼 시절과 같은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돈으로 아내의 마음을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사셔야 오래 갑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아이들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거꾸로 합니다. 부부간의 마음을 사지 않고 자녀의 마음을 먼저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처나 분노한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는 어린 자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빠른 쉬운 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또 다른 후유증이 남기는 길입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가정의 부부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며 아내나 남편에게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자녀에게 더 잘해주는데 그것이 잘못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후유증도 더 많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 위의 말들이 마음에 불편하고 자신은 좋은 남편이라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가족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못 알아줘 야속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의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님이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20년 후 예쁜 처녀로 자라서 지금 상담하는 것과 같이 일에 빠지고 돈만 벌어오고 본인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할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 딸이 그런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도 좋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실 수 있다면 고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님의 미래의 결혼을 상상해 보시면 남편의 입장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자신의 많은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남편으로서는 고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닌 딸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현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다른 이중잣대를 버리셔야 공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인간관계를 하고 일한다고 자신을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고민을 말하시는 것도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아내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지금 하시지 않으면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더욱더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외롭고 비참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직 40도 되기 전에 그런 문제를 보신 것은 이제 작업을 시작할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은 건강한 가족관계, 유대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고 출세를 해도 가족을 잃으면 반쪽짜리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으니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아내의 삶을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내에게 물으십시오. 빈말이 되면, 즉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내는 더 멀리 달아나고 완전히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가 나서 그만두고 싶을 때는,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낄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나를 비하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자신의 부모님이 어떻게 부부 관계를 가지고 살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는 다른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아내에게 맞추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여자입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내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역할 바꾸기 롤플레이를 10일에서 한 달 하십시오. 직장을 쉬고 아내의 역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보세요. 아내의 힘듦과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아내에게는 열흘 동안 직장을 찾아 돈을 벌어보라고 하세요.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자신의 역에 고달픔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실습해 보세요. 나도 다른 남자랑 살고 싶다 해서.